네,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뭘 이제 주냐 하면 바로 저희가 다음에 볼 슬라이드에서도 있지만 이 필터 내 모양 자체는 저희가 정해주지 않고요. 이 값들이 어떤 패턴을 찾는 필터인지 그 필터의 모양, 필터가 찾고자 하는 그 패턴 자체는 그게 알아서 온전히 학습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주는 것은 이 레이어에서는 몇 개의 필터, 그리고 각 필터는 사이즈가 얼마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거를 저희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총 내가 5개, 총 5개 패턴을 내가 뽑도록 하고 각 패턴은 3x3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요 값들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것도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뭐 맥스 풀링은 뭐 학습이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뭐 맥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맥스 풀링을 쓸 거냐 아니면 에버리지 풀링을 쓸 거냐 요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대부분 이제 맥스 풀링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라미터 저희가 정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는 이제 2x2를 저희가 썼었죠.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반으로 가로 세로로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맥스 풀링의 어떤 한 번에 볼 어떤 사이즈를 3x3으로 뭔가 보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를 크기를 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액티베이션에서 이만큼을 보고 맥스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으로 가서 이만큼을 보고 또 맥스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대략 3분의 1로 줄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한 번에 좀 많이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어떤 역할이 이게 정보를 이렇게 좀 뭔가 줄이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왜 줄여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좀 약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도 이게 어떤 사진을 볼 때요. 고양이 뭐 귀가 왼쪽 위에 있고 사진에서 또 오른쪽 위쪽에 또 고양이 귀가 있고 또 가운데는 뭐 고양이 코가 있고 혹은 눈이 있고 그 밑에 조금씩 이런 정보를 이게 뭐 사진에서 뭐 1,3짜리 뭐 고양이 귀가 있고 30,2짜리 뭐 고양이 귀가 또 하나 있는 이런 정확한 위치를 딱 정확하게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제 고양이가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대충은 저희도 정보를 어떤 형태로 애그리게이트 합니다. 대략 고양이 왼쪽 위에 고양이 귀가 있네. 또 오른쪽 위에 고양이 귀가 있네. 대략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고양이를 인식을 하듯이 그런 형태의 저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을 맥스풀이라는 걸로 약간 모사를 모방을 한 셈이죠. 네, 그래서 다시 풀링으로 와서 이 풀링에서의 그 미사이즈 비율 혹은 한 번에 이제 맥스를 적용할 그 윈도우 사이즈를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크기는 저희가 정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란리니어 유닛을 저희가 쓰는데요. 그거를 이제 렐루라는 걸로 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래서 렐루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거를 딥 뉴럴 메시로 구성을 한다. 한 번에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렐루도 있고 혹은 맥스 풀링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쭉 그냥 연속되게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 게 결국은 딥러닝에 이렇게 쌓여진 어떤 뉴럴 넷의 구조가 되는데 첫 번째 컨볼루션, 그 다음엔 렐루,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그러니까 두 번째에 또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렐루, 그 다음에 한 번쯤 풀링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런넷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쓰고 그 한 레이어 내에서는 몇 개의 필터 그리고 그 각 필터가 사이즈는 얼마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몇 개의 컨브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언제쯤에 이제 뭔가 풀링을 하고 여기서도 보시면 풀링을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컨버루션 한 다음에 리사이즈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정보가 너무 좀 손실이 클 수가 있어서 컨버루션을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가끔씩 한번 풀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정보를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하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컴브와 컴브 사이에는 컴브를 한 번 하고 나면 무조건 렐루를 한 번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변환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선형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간단한 이해나마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선형 모델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그 그림에서 그 끝부분을 이렇게 꾹 구겨주는 뭔가 그런 형태의 연산을 하는 게 이제 렐루로스의 역할이고 그래서 렐루를 꼭 선형 변환 컨볼루션 이후에는 한 번씩 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렐루는 뭐냐? 액티베이션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액티베이션 용 하나하나들을요 그냥 렐루 연산을 하는 겁니다. 즉 0보다 작으면 버리고 혹은 0으로 만들고 0보다 크면 그 값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러면 뭐 0.77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왔고 마이너스 0.12는 또 0으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뭔가 변환이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렐루 레이어고 그다음에 그거를 각 액티베이션 맵마다 따로 한 장 한 장의 사진마다 따로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컴브, 렐루, 그 다음에 뭐 한번 풀링 이런 식으로 또 한 세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풀링은 어쩌다 한 번씩 보통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적당히 뭔가 컴브, 렐루, 풀링, 컴브, 렐루, 풀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저희가 좀 유용할 법한 정보들을 저희가 한번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아주 작은 형태의 액티베이션 맵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요. 이게 각 엣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엣지를 뽑아내고 그 사선의 엣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액티베이션 그리고 그 사선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사선 또 이쪽 사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선들을 뽑아낸 다음에 코라는 거 고양이 코라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요 사선, 그리고 요 수평의 평평한 요 세 개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예를 들면 코의 간단하나마 그런 코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듯이 이 사선의 액티베이션과 또 이 사선의 액티베이션 그것들을 또 조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여기서 뽑은 요 사선들이 어디 나타나는지, 요 사선들이 어디 나타나는지를 그 정보를 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다음 컨볼루션에서 코어 디텍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코어 디텍터, 그러니까 여기 컨볼루션에서는 여기서는 뭔가 어떤 좀 기초 레벨의 그런 엣지나 뭐 이런 걸 보고 여기서는 조금은 복잡한 형태,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정보들을 이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쪽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될수록 그런 좀 고차원의 정보, 조금은 복잡한 쉐입의 정보들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풀링을 몇 번 해줬으니까 이게 아까 뭐 이게 이미지 여기서는 한 7x7쯤 됐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풀링을 하면 이게 4x4쯤이 됐었고 여기서 또 풀링이 되면 2x2라는 액티베이션 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 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볼루션의 액티베이션 맵은 그래도 꽤 좀 고수준의 어떤 조금은 좀 복잡한 모양. 그러니까 이게 엣지 디텍터, 이게 뭐 예를 들면 삼각형, 사각형 디텍터. 그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좀 복잡한 모양을 써갖고 눈은 뭐 타원이고 뭐 그 타원 안에 또 동그란 원이 있고 뭐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쯤에서 고양이 눈, 코, 입 디텍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맵은 이거는 고양이 눈이 대충 왼쪽 위에 굉장히 세게 나타났고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세게 나타났고 이런 좀 애그리게이트된 어떤 이미지상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내등분을 해갖고 액티베이션 맵을 구성을 해본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희가 조금은 더 고차원의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는 조금씩 그냥 저희가 그냥 좀 퉁쳐버린 겁니다. 대충 이렇게 저 위쪽에 이렇게 어떤 픽셀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것들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약간 해처 모여를 합니다. 해처 모여를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건 어떻게 잘라도 마찬가지네요. 그냥 그러면 세로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얘를 이 밑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엔 또 이 밑에 것도 얘를 또 이 밑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요거 4개, 요거 4개, 요거 4개를 쪼로로 하나의 피처 벡터로 그냥 구성을 해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은 어떤 위치 정보나 이런 게 조금은 뭐 이렇게 나는 그런 거 이제 신경을 좀 안 쓰고 여기서 나온 거를 그냥 하나의 피처 벡터. 그래서 그거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저희가 붙이는 겁니다. 선형 변환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또 비선형의 뭐 시그모이드나 파네이시 같은 걸 이제 한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노드 2개를 이제 빼서요. 여기는 이제 노드가 총 4, 3, 12개가 있고요. 12개가 있고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뭐 이런 가중치들이 다 학습이 되어서 여기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x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올지 이것들을 학습을 잘 하면 이런 피처들이 이제 x에서 좀 중요하게 쓰이더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학습 이 가중치들이 학습이 되고 나면 어떤 특정 인풋 피처 벡터에 대해서는 x가 나올 확률이 0.9이더라. 그 다음엔 동그라미가 나오는 확률은 대충 0.51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학습을 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바로 한 레이어만으로 이루어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했듯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해서 점차로 뭔가 정보들을 조금씩 변환을 시켜가고 여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은 컴브 모듈, 렐루 모듈, 컴브 모듈, 렐루 모듈, 그 다음에 또 풀링 한번 거죠. 컴브 렐루, 그 다음에 또 풀링. 그 다음엔 다 해쳐 모여서 피처 벡터로 쭉 수직 벡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몇 번 정도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임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X냐, 동그라미 요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컴브넷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학습은요,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이걸 보시면 이 경우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거는 1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0이어야 하는데 이게 0.9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컴브 필터도 저희가 막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풀리 커넥티드에서의 그 가중치들도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번 학습을 했을 때 이게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이 0.9이고 0.51이다. 이게 가까이 확률을 나타내니까 그때 이제 에러 값은 얘는 1이었으면 좋겠고 얘는 0이었으면 좋겠는 거니까 이제 각각의 차이에 이런 에러들이 발생이 돼갖고 뭐 토탈 에러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에러를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로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이런 필터에 쓰이는 그 가중치들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의 쓰이는 또 가중치들을 또 이렇게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그럼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건 뭐냐 사전에 레이어,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레이어를 몇 개 쓸지, 각 레이어에서는 몇 개의 노드들을 쓸지 이거를 알아야 되고 풀링에서는 이 윈도우 사이즈,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을 2분의 1로 줄일지 아니면 3분의 1로 줄일지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윈도우 스트라이드는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어에서 저기 몇 개의 필터를 쓸지, 각 필터는 이제 사이즈를 얼마나 해야 될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요 윈도우라고 하는 거 혹은 이 패턴을 슬라이드가 많아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이제 요 3x3 필터를요. 이건 아까 저희가 했던 컴브였잖아요. 이걸 이제 쭉 가로 세로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 맵을 뽑는데 저거를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제 보폭입니다. 그래서 보폭을 한 픽셀로 잡을 수도 있고요. 한 픽셀보다 더 작을 수는 없고요. 한 픽셀 이상으로 보폭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폭을 2픽셀로 잡으면
맨 왼쪽 위에서 저걸 한번 이렇게 대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한 픽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픽셀을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면 액티베이션 맵이요. 사이즈가 두 픽셀을 건너뛰기 때문에 한 픽셀을 건너뛰었을 때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두 픽셀씩 건너뛰니까 컴브를 하면서 약간의 미사이즈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건너뛰어야 되느냐? 이게 필터 사이즈 3x 3인데 이거를 한 픽셀씩 옮겨간다는 것은요. 매번 그러니까 한 픽셀 옮겨갔을 때는 이미 6개의 픽셀이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풋에서 그냥 동일한 부분을 필터에 이제 약간씩 이렇게 좀 쉬프팅을 해가면서 보긴 하지만 어쨌건 동일한 부분, 그러니까 인풋에서 동일한 부분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같은 필터를 정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는 이런 중복성이 조금은 좀 약간은 좀 제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로서는 그런 중복을 이제 없앤과 동시에 액티베이션 맵 자체도 작아지게 됩니다. 스트라이드 사이즈 개수만큼. 그 다음엔 그 스트라이드라는 게 이 맥스풀링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맥스풀링에서 제가 어떤 2x2에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번째는 이렇게 갔었죠. 여기서는 거꾸로 맥스풀링을 할 때는 저희가 오버랩을 전혀 없이 이동을 했었죠.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2다. 그러면 스트라이드 사이즈도 그냥 2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맥스풀링을 이렇게 하고 그냥 한 픽셀만 옮겨서 보폭을 한 픽셀로 잡아서 해도 사실 여기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풀링 레이어에서의 그 윈도우 사이즈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파라미터로 있는 이제 윈도우의 스트라이드 사이즈 혹은 보폭이 됩니다. 그래서 저 보폭이라고 하는 요소는 풀링에도 있고요. 저쪽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저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사실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그 이렇게 건너뛰는 게 이런 리사이즈하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미지 액티베이션 맵을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패턴 매칭을 저희가 여기저기 그러니까 잘 돌아다니면서 뭔가 고양이 코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건너뛰다 보니까 고양이 코가 이 건너뛰는 그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그 딱 매칭이 안 되고 약간 이 가운데에 고양이 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칭되면 고양이 코가 한 반 정도밖에 고양이 코가 반 정도밖에 안 발견된다고. 또 이렇게 건너뛰면 또 반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고양이 코를 디텍트하는 그런 어떤 그 저기 잡에서는 좀 충실하게 그 잡을 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컨볼루션에서는 거의 무조건 1로 요즘은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풀링에서 어차피 리사이즈를 해서 정보를 애그리게이트하는 부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액티베이션 맵을 좀 뭔가 줄여서 애그리게이트를 할 시점이 됐다 할 때는 그때에 그냥 풀링을 쓰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 같은 경우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거의 그냥 윈도우 사이즈랑 동일한 파라미터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맥스 값을 뽑아내서 이제 어쨌건 줄이겠다라는 게 맥스 풀링의 기본 아이디어, 진짜 의도인데 이걸 하나 옆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서 맥스를 뽑는다는 것은 보시겠지만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의 맥스 값과 동시에 또 이 하나만 옮겨갔을 때 오버랩이 이제 우리가 오버랩을 저희가 허용을 하면 저 맥스 값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정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복사가 되는 형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처럼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좀 겹쳐서 오버랩이 있는 형태로는 맥스 풀링을 하지는 않고요. 또 그러면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2가 아니라 이게 한 2쯤으로 이렇게 3만큼 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좀 또 이상하죠 이것도. 왜냐하면 여기에는 얘네들은 뭐 전혀 이 윈도우에 이렇게 딱 쓰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뭐 큰 어떤 액티베이션 값이 나타났을 때 그건 뭐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풀링 같은 경우 오버랩이 전혀 없대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랑 같아진 형태로 제가 보통 쓰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은요. 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미지에 좀 집중을 하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이미지가 있을 때 당연히 컨볼루션 쓰는데 이것도 사운드에서 쓸 때는 이게 이게 시간 축이고 이게 이제 주파수 축으로 이 어떤 소리 신호를 저희가 분해를 하면 원래 소리 신호는 그냥 1차원의 쭉 신호 원디멘셔널 시그널인데 이것들을 뭔가 각 부분별로 저희가 프리퀀시 혹은 주파수 성분을 뽑아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1Hz 주파수 성분은 뭐 한 20%쯤 있고 10Hz 주파수 성분은 뭐 한 60%쯤 있고 100Hz 주파수 성분은 뭐 한 또 20%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그 타임 스텝의 그 부분마다 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뽑아내면 이게 하나의 원디멘셔널 시그널이요. 그 해당 부분에서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2D 형태로 이렇게 확장인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뭔가 컨볼루션을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에서도 그렇고 또 텍스트에서도 혹시 뭐 워드 인베딩이나 뭐 워드 투백 뭐 이런 기술의 이런 기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거나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워드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I went to the school 이러면 이것도 그냥 원 디멘셔널 시퀀스 오브 워즈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워드들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특정 디멘전 사이즈를 가진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워드의 벡터 디멘전이 100이다. 그러면 이 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100 디멘전, 이 워드에 해당하는 100 디멘전, 요것들을 이렇게 쭉 연속을 해놓은 이렇게 붙인 형태로 또 약간은 이런 2D 이미지 형태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좀 컨볼루션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뭐 흥미로운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시퀀스 데이터 텍스트는 특히 그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RNN이나 뭐 혹은 LSTM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퀀셜한 데이터에 딱 특화된 거인데요. 이게 사실 요즘은 많이 이런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렇게 많이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퀀셜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들을 다 처리를 이제 해야만 그 다음 타임 스텝의 데이터를 혹은 인풋 시그널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퀀셜하게 시간 순대로 뭔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볼루션은 사실 이게 굉장히 쉽게 패러렐라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돌아다니긴 합니다만은 이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이렇게 맵을 뽑아내는 것은 당연히 이제 패러렐라이즈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볼루션이라는 게 쉽게 패러렐라이즈가 되어서 학습이나 그리고 또 이런 실제로 이걸 이 테스트 단계에서 쓸 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뭐 RNN이나 아니면 텍스트 쪽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2입니다. 2여서 약간 저희가 조금은 이제 수식적으로 아니면 조금은 제대로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게 될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조금 숫자 놀이입니다. 숫자 놀이. 그래서 뉴럴넷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블락 쌓기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레이어들을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락을 쌓을 때 뭔가 조금은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뭐 그 다음 레이어를 뭐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웃풋 노드 뭐 5개를 쓸래. 뭐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노드를 뭐 한 3개짜리를 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컨볼루션 뉴럴넷에서는요, 약간은 좀 저희가 좀 아구를 좀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어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 텐서의 사이즈가 어떤 특정 텐서면 이 어떤 컨볼루션 썼을 때 저희가 파라미터는 자유롭게 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 개수는 내가 한 총 10개를 쓰고 그 필터 사이즈는 뭐 3바 이상 필터를 쓸래. 이런 것들은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어떤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뭔가 이게 모델이 좀 잘 구현이 혹은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은 그 아구를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이제 오후쯤에 이제 하게 될 이 CNN 실습에서도요. 약간은 그런 이제 숫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아구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또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된 본격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형태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32 x 32 사이즈, 픽셀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32 x 32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사진 3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필터, 이게 인풋이 이렇게 3차원이 됐으면 저희 필터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네. 대충 5x5짜리의 필터로 생각을 해보시면 5x5짜리의 그리고 이게 2디멘저널 어레이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뎁스 축으로는 한 장의 이렇게 필터만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저런 필터를 저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텐서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요. 이 뎁스축, RGB의 이 뎁스축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사실 저희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는 저희가 안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에서의 좀 간단한 저희가 뭐 X냐 O냐 이 경우에서는 인풋도 그냥 2D 이미지였고요. 필터도 역시 2D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훨씬 더 작은 3x3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이 X축, Y축에 의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만들어지는 또 2D가 나오고요. 2D의 사진이 나오고 또 다른 필터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2D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되 그걸 저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깐다면 이제서야 큐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터 하나당 X축, Y축으로만 돌아다님으로써 인해서 역시 한 장의 얇은 액티베이션 맵 혹은 사진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필터가 이제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그래서 5x5의 뎁스 이렇게 두께는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쪽 텐서에서는 이제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깊이축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죠. 액티베이션 맵도 어떻게 보면 X축, Y축으로의 액티베이션 맵이 있되 Z축으로의 또 액티베이션도 또 두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가 또 하나 더 있다. 그럼 걔도 또 두께축으로 또 뭐가 액티베이션 맵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네트워크가 좀 약간 이상해져서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약속을 하기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필터를요. 필터도 뎁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필터의 뎁스는 하나하나의 필터의 뎁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풋 이미지의 뎁스랑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나하나의 필터가 이번엔 5x5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Z축으로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X축, Y축으로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필터 정의를 하면 여전히 이 필터 액티베이션 맵은 그냥 한 장의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큐브 형태의 필터를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거, 액티베이션 값을 어떻게 뽑느냐? 뭐 똑같습니다. 아까 2차원에서 이렇게 폭에서 그 해당 그 엘리먼트, 그 해당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다 곱한 다음에 더했었던 것처럼요. 이번엔 3차원의 어떤 작은 직육면체를 여기다 싹 갖다 대서 총 5 곱하기 5 곱하기 3, 총 75개의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 75개의 위치에 해당하는 밸류들을 다 곱해서 다 더한 그 하나의 값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게 필터가 풀 뎁스로 항상 인풋 볼륨의 풀 뎁스로 항상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저희가 한번 저희 질문을 드려보면 이거의 액티베이션 맵, 이 한 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맵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즉 가로 세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가지수가 가로로 몇 가지, 세로로 몇 가지가 됩니다.
뎁스 축은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32x32에서 5x5라고 하는 이런 작은 필터를 X축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 여기 딱 끝에 맞닥뜨린 이때까지 저희가 가겠죠. 그럼 이때까지 가면 몇 개가 나올까요? 액티베이션. 네? 28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픽셀이 1부터 요 끝에가 이제 32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필터는 여기가 1부터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얘가 1, 2, 3, 4, 5가 되려면 32가 5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네, 5에서 1이 되려면 4만큼이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2에서 4만큼 뒤로 가면 요 1에 해당하는 픽셀의 인덱스는 혹은 포지션은 28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28만큼의 X축 그리고 Y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은 이 한 장의 필터를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보면 28 곱하기 28 그리고 뎁스를 굳이 쓴다면 1 이런 형태의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28x28. 네, 여기까지 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엔 이거를 한번 저희가 그 이제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변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 특정 위치에 있었을 때에 이게 얘네들에 대한 선형 변환입니다. 즉 아까 5x5x3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딱 포함된 여기 딱 포개진 그런 픽셀들 총 75개의 픽셀들의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이 부분에서의 연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그냥 풀리 커넥티드 뉴런 네트워크를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딱 이렇게 포개진 인풋 픽셀들을 이렇게 75개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75개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웨이트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필터 5x5x3에서의 필터의 그 코에피션트들이 요 가중치 혹은 요 뉴런넷의 요 웨이트들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진 요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에서 바이어스 텀을 하나 저희가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수를 하나를 1을 두고 이렇게 여기 이제 웨이트가 또 학습이 되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저기 컨볼루션은요, 아까 그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혹은 뭐 x자 그 어떤 간단한 그거에서는 이렇게 포개지면 그냥 걔네들에 대한 그거 저기 각 그렇게 곱해갖고 쓴 건데 거기에 플러스 상수 텀이 이렇게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ax가 아니라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렇게 되면 한 필터당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총 5x5x3 총 75개의 저기 파라미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바이어스가 하나 더 있죠. 총 76개의 저기 변수 혹은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될 가중치들이 76개가 한 필터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색깔이 요 파란색 필터 말고 여기 그러니까 X 왼쪽 요 사선 디텍터였다면 또 반대쪽으로의 사선 디텍터의 필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필터는 역시 같은 사이즈로 정의가 된다면 또 걔 나름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뒤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5x5x3의 필터를 쓴다고 하면요, 이거를 총 이 필터를 6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사선을 이 사선, 저 사선, 뭐 또 X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수평선, 뭐 수직선, 네,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한다면요, 이거당 한 필터당 이제 28x28을 만들어내고 총 6개의 필터를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뎁스가 총 6인 형태로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그냥 사진으로 생각해 보면 32x3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사진은요, 28x20 사진을 약간 줄었고요. 끝에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의 이제 뎁스는 총 6장의 사진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게 딥러닝 치면 거의 아마 구글 이미지 설치로
가장 많이 나온 사진 중에 요 사진이 있습니다. 요 사진. 그래서 요 사진을 저희가 이제는 좀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뭐 컴브렐루 풀 뭐 이런 식으로 쌓아서 결과적으로 뒤쪽에 뭐 풀리 커넥티드 붙여서 요 아까는 뭐 X냐 동그라미냐 대신에 6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학습을 하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을 했는데 요 각각이요. 요 각각이 이제 뭐냐 하면 이게 필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필터를 저희가 쓴 거고요. 그 각각의 필터들이 누구는 뭐 이사선 디텍터, 누구는 뭐 요 수평선 디텍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디텍터들을 혹은 그 패턴들을 쭉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맵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보시면 조금 좀 네, 항상 리얼 데이터는 좀 뭔가 좀 보시기 한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런 데를 보시면 이 액티베이션 맵은 여기가 시꺼멓죠. 네, 보이시나요? 이게 좀 그냥 하고 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좀 밝게 본네트 부분이 밝게 나왔고 여기는 뭔가 본네트 부분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패턴 디텍터가요. 저희가 꼭 어떤 쉐입만을 디텍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컬러도 역시 같이 디텍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필터가 이제 어떤 이게 뭐 32by 32by 3짜리의 이미지잖아요. 저게 인풋 이미지. 32의 픽셀보다 더 많아 보이지만. 근데 그러면 한 필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이라고 하는 뎁스는 풀리 다 꽉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희 필터가 3by 3 필터예요. 그럼 3by 3 아니 5by 5라고 그러죠. 5by 5 필터인데 여기 3장이 있다는 게 뭐냐? 빨간색 사진, 그러니까 R 레드 사진에 들이댈 필터, G, B에 들이댈 요 한 세트가 저희한테는 한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요 5x5 그리고 뎁스축으로 RGB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뎁스를 3으로 가지는 필터 하나가 이게 모양도 디텍트를 하지만 저희가 이 내에는 저희가 디텍트를 하고 싶은 컬러 정보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좀 허여멀건하게 나온 게 이게 뭔가 하얀색에 해당하는 디텍터를 쓴 거고요. 이거는 좀 뭔가 까만색에 해당하는 디텍터를 좀 쓰게 된 거가 됩니다. 네, 뭐 약간 그래서 첫 번째에서 뭐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렐루를 거치게 되면 이게 아까 보셨던 마이너스는 다 저희가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웬만큼 밝지 않으면 이 액티베이션 맵을 웬만큼 그러니까 0보다 커서 그렇게 살아남은 필터 아니 살아남은 액티베이션 밸류가 아니면 다 0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여기서 싹 다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여기에 짜잘짜잘하게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잔챙이들은 좀 버리고 좀 고양이 눈일 것 같아 보이는 혹은 이 사선이 정말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밸류만을 살아남긴 셈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얘는 여기 본네트만 결국은 얘는 본네트만 어떻게 디텍트를 한 셈이 됐고요. 얘는 뭔가 이 뒤쪽 이 뭔가 이 부분을 뭔가 디텍트를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액티베이션을 써서 거기다 렐루까지 하면 각 이 자동차에서 어떤 부분별로 필터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의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좀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 사진을 저희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지만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사진들이 3차원으로 이렇게 뎁스축으로 쭉 액티베이션 맵들이 붙은 형태로 그러한 텐서가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그냥 쭉 저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그냥 밑으로 쭈루루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브 렐루 통과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컴브 통과했을 때, 또 렐루 이렇게 통과를 하면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여기서 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시꺼멓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또 밝고 뭐 좀 어떤 쉐입 같은 좀 약간 이런 모양을 좀 디텍트를 좀 점점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인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예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거의 동일한 버전이고요. 저는 사진이 들어왔을 때 역시 뭔가 이렇게 저기 컨브렐루, 그다음에 또 뭐 풀링 또 이렇게 쭉쭉쭉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냐면 각 필터가 어떤 패턴을 저기 찾고 있는지에 대한 그 필터 자체에 대한 어떤 시각화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게 뭐냐? 아까 5x5에다가 3장짜리 뎁스 쪽으로 꽉 채운 그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패턴 매칭하는 그 패턴, 학습된 그 패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RGB에 해당하는 어떤 그 3장의 필터가 이제 한 필터를 구성하니까 그리고 그냥 RGB 컬러처럼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냥 RGB에 이제 한 장의 이미지를 저희가 복원을 해본 게 여기서 보이시는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2D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보이긴 했는데 저거 하나하나 그냥 서로 다른 필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30개의 필터를 쓴 겁니다. 30개, 예를 들면 5x5 곱하기 3짜리의 필터를 쓴 거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시각화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게 액티베이션들이었고요. 필터가 뭔지 몰랐어도 뭔지 모르지만 액티베이션, 어떤 특정 사진에 대한 액티베이션이고요. 이거는 저 사진과 상관없이 여러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나온 어떤 그 필터의 실제 그 코에피션트들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사선 디텍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컬러 정보가 당연히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사선을 디텍트를 하되 이 사선이 하얀색의 사선이었으면 좋겠다. 하얀색 사선을 디텍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필터 RGB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엣지 디텍터는 아니고 뭔가 그냥 동그라미를 디텍트를 하되 동그라미가 좀 약간 분홍색 동그라미를 디텍트를 하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홍색 동그라미가 어디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미들 레벨 피처라고 불리는 이쪽은 뭐냐면 이거 자체도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의 분야로 많이 이제 좀 뭔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부터는요. 첫 번째는 RGB에 해당이 되는 그 뎁스 축으로 RGB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색깔에 해당한 정확하게 매핑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코에피션트들도 그 RGB처럼 생각을 해서 저 필터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액티베이션, 즉 이 사선 디텍터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으로부터 그리고 뭐 이 사선, 저 사선 이것들의 또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각각의 그 컨볼루션 필터는요. 저희가 직접 시각화를 하기가 좀 굉장히 이제 좀 뭔가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저러면서 이제 뭐 이런 딥러닝이나 이제 이런 딥뉴런넷이 해석이 이제 어려워진다.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뭐 블랙박스고 뭐 또 유럽에서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듈을 써서 뭔가 뭐 인공지능 뭐 판사, 인공지능 무슨 뭐 의사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그 어떤 당한다고 하는 걸 고객이 그 인공지능이 이런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이 왜 일어났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 권리를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서 이제 뭐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돼도 왜 그럼 내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공지능 모듈이 그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이제 주지 못하면 이제 약간 무효가 되는. 뭐 그게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한 2년쯤 전에. 그래서 뭐 그런 해석의 이슈가 이제 뉴런넷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있죠. 요즘 많이 연구도 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이게 벌써 두 번째 레이어부터 이게 어떻게 이게 뭔가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가 난해해지는 것이 됩니다. 이 컴브 레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 가지 뭔가 좀 소위 좀 꼼수를 써가지고요. 그 필터들이 어떤 패턴을 보고 있는지들을 좀 그래도 좀 한번 열심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막 좀 근사화된 어떤 좀 불완전하나마 근사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서 그 필터들을 어렵사리 이렇게 복원을 했더니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필터들이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뭐 신기하게도 이런 거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 디텍터인 셈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없을까요? 하여튼 그렇고, 네, 그다음에 좀 뒤쪽의 컨볼루션 레이어는요. 훨씬 좀 패턴이 뭔가 컬러도 뭔가 복잡하더라고. 뭔가 그 필터의 모양, 필터가 보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부채썰처럼 뭐 이런 복잡한 모양도 보고 있고 이렇더라라는 게 이제 이 그림의 어떤 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런 흥미있는 요소를 뒤로 하고 약간
약간의 또 숫자 노름을 조금 더 하면요. 그래서 이제 6개의 필터를 쓰되 한 필터는 5x5x 3짜리 필터 사이즈가 되고 그러면 28x 28이 한 장 한 장이 각 필터마다 생성이 되되 이 뎁스 축으로는 총 우리가 쓴 필터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이 액티베이션 맵에서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는 10개의 필터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필터 사이즈는 5x5 돼. 뎁스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이제 인풋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뎁스가 이제 6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필터는 이제 5x5 곱하기 6이 됩니다. 즉, 요 숫자들은 저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지만 요 숫자는 그냥 저희가 약속에 의해서 그냥 인풋 이 액티베이션 맵의 뎁스로 그냥 정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실습을 하거나 뭐 코드를 짜실 때에도 보시겠지만 요거는 저희가 지정을 안 해줘요. 요거는 뭐 당연하게 인풋 액티베이션 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x5 그러면 28x 28에서 또 4만큼이 줄겠죠. 그래서 24x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뎁스는 12인 어떤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나와서 쭉쭉쭉 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시 또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점심 시간에 12시부터 하면 될까요? 어떻게 오전 시간이 구성돼요? 혹시 오늘 점심시간을 12시간으로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어제처럼 1시까지 하고 1시에서 2시까지 편하시겠어요? 12시. 네,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인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11시 50분까지 해주시면 네. 그러면 1시부터 다시 재개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뎁스끼리는 어떻게 필터링하나요? 뎁스끼리 네. 이제 필터가 처음에는 RGB가 네. 뎁스가 3인데 네. 액티베이션 맵을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트릭스 행렬 단위로는 뭐 맥스 값을 찾고 뭐 컨볼루션을 한다고 하는데 네. 세 개의 레이어 합쳐져서 하나의 맵을 만드는 거면 네. 세 개를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더합니다.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네. 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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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여기에는 32by 32로 이미지 써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미지 뭐 메가픽셀 그런 것도 그대로 넣는 건가요? 몇 사이즈에서 넣는 건가요? 네. 거의 네. 그대로 넣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이렇게 쫙 끼고 거기 풀링해서 마지막 거기까지는 뭐 그게 커도 그냥 계산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그렇죠. 없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좀 영역이 좀 넓어진 셈이 거라. 그저께 보냈을 때는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게 인풋의 모두 수가 되니까 많다고 했는데 얘는 그거 다 거친 마지막 그것만 집어넣는 거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앞에 커도 얘는 상관이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도 이게 하나하나 픽셀을 저희가 노드로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붙일 때 거기까지 마지막 그 픽처들 추출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앞에 얘기랑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액티베이션 맵과 뭐 필터에 대한 그런 시각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흥미로운 이제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데모에 해당하는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맨 위쪽에 보시면 컴브1, 뭐 P1, N1, 컴브2, P2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풀링이 이제 P가 아마 풀링이고 N은 아마 무슨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게 이제 현재 저희가 구성한 각각의 레이어들의 이름들이고요. 이게 소리도 나나? 네. 소리도 아마 날 텐데. 네. 뭔가 소리는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컴브1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그 액티베이션 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요 가운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서만 액티베이션이 딱 나타나고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댔다는 거는 이게 종이가 딱 이렇게 뭐 반듯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액티베이션이 된 곳이 그러니까 뭔가 수직 엣지 디텍터에서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을 선정을 했더니 그때 액티베이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들을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를 해서 뭔가 이제 동영상 형태로 그냥 인풋 이미지들을 비디오에서 쭉 그냥 받아다가 매 순간순간의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액티베이트를 한 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엔 계속 또 이어서 해보면 이제 어떤 거를 저희가 좀 한번 보려고 하냐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패딩. 그래서 컨볼루션이 어떻게 연산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해를 다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아까 32짜리 이미지에서 이게 5x5를 적용을 하면은요. 이 5라고 하는 사이즈에서 빼기 1만큼 한
4만큼 픽셀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미지 사이즈가 액티베이션 맵이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쿨링에서 이 어떤 정보를 확 줄이는 그런 이제 리사이징을 한번 하는데요. 뭔가 그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그 줄어드는 부분이 딱 그러니까 그 쿨링에서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고 컨볼루션 할 때는 이미지 사이즈가 전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뭔가 컨볼루션을 약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원래 인풋 이미지를 여기서 5x5에서 이제 4개 픽셀이 이제 모자란 이유는 이제 옴짝달싹 끝에서 딱 다음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미지를 저희가 가상으로 이렇게 양쪽에 2줄씩 저희가 추가를 하고 그 추가를 한 거를 그냥 0이라는 값들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의 띠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다 띠를 두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x3이라고 하는 필터 사이즈에서는요 몇 개가 모자랄 거냐? 32에서 3x3을 하면 이제 2개만큼이 이제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30이라는 필터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저희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앞뒤로 이제 하나씩을 붙여서 0이라는 줄을 이렇게 만들면 이 필터 액티베이션 밸류는요 항상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뭔가 해서 그 점의 어떤 대표 액티베이션 값으로 뭔가 이걸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색은 원래는 없었던 부분이고 이 하얀색이 원래 이미지이고요. 여기서 3x3 필터를 만약에 저희가 들이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은 이 가운데 픽셀을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면 가운데 픽셀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이 이미지보다 더 작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저희의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되는 거였잖아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인풋 이미지의 모든 점에 이 가운데 점을 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필터를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맨 왼쪽이 여기에도 저희가 필터를 갖다 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필터 이렇게 될 거고 그 말은 여기 3, 여기 3개, 3개씩의 필터 이렇게 값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저렇게 한 줄씩 띠를 저희가 0의 띠를 저희가 만들고 나면 이 이미지 사이즈랑 동일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온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맵의 이미지 사이즈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제로 패딩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 패딩을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뎁스만 바뀝니다. 그래서 32x 32x 3이었던 게 제로 패딩을 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5x5짜리 필터를 6개를 썼다. 그러면 아까는 이게 28로 줄었는데 역시 32x 32 그 다음에 뎁스는 이제는 6개 필터를 썼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6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필터의 제로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필터 사이즈가 3x3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붙여야 되는 게 한 줄에 0만 붙이면 되고요. 필터 사이즈가 5다. 그러면 2줄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필터 사이즈가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터 사이즈는 거의 짝수는 그냥 제가 안 씁니다. 짝수를 안 써서 왜 짝수를 안 쓰냐 하면요. 짝수 약간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액티베이션을 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3x3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액티베이션은 이 자리에서의 어떤 액티베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점이 뭔가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 4x4 뭐 이런 건 가운데 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필터 사이즈는 이렇게 홀수만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이즈 문제들 이제 그러면 풀링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풀링에서는 이제 224x 64가 나왔다. 즉 제가 인풋 이미지로 만약에 저희가 준 게 224 곱하기 224 곱하기 한 3 RGB 이게 인풋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뭔가 계속 컨볼루션 렐로를 여러 번 거쳐서 나온 액티베이션이 이거라고 한다면요.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더 늘어날 일은 사실 없고요. 원래 인풋 이미지보다 더 늘어날 일은 없고,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는 매 컨볼루션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패딩을 필요한 만큼 해줬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4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컴브 레이어가 있었을 건데, 그 다음에 뭐 렐로 액티베이션을 했을 수 있지만 렐로야 뭐 그냥 다 엘리먼트마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이즈를 바꾸진 않습니다. 여기 컴브에서 이 64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64장의 사진이 만들어졌다. 그 말은 64개의 필터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2x2로 풀링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은요. 네, 이번에 이제 텐서, 그러니까 직육면체에서는 또 풀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제 컴브는 이제 이렇게 3차원의 텐서가 됐을 때는 컴브 필터를 꽉 채워서 이 뎁스 쪽으로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이 저기 풀링은요. 풀링은 이제 거꾸로 얇게만 만들어서 2x2 풀링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뎁스 축으로도 똑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뎁스 축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즉 이 말은 뭐냐? 각 사진 한 장 한 장당.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고양이 코어의 액티베이션 맵, 눈의 액티베이션 맵 이렇으면 거기서의 풀링은 그 액티베이션 맵 별로 사진 한 장 한 장별로 따로따로 해야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는 이제 항상 유지가 되는 형태로 액티베이션 맵이 나와서 요 사이즈만 줄어들고 뎁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그 실습을 이제 저희 학생이 와서 하는데 뭔가 그 친구가 이제 어제 밤늦게까지 뭔가 좀 약간 시험 문제는 아니고 뭐 좀 퀴즈처럼 좀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면 이런 지금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아마 나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악오를 좀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 결국은 요 액티베이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다음번에 이제 어떤 그 컨볼루션 사이즈, 필터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지 그런 것들이랑 다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컨볼루션이 이제 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CNN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스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번외편으로 텍스트 쪽에서는 그러면 CNN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여서 I like this movie very much라고 한다면요. 각각의 단어가 어떤 특정 디멘전의 이제 그 어떤 벡터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에 해당하는 5디멘셔널 벡터 이렇게 벡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의 그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2D 이미지처럼 보여서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컨볼루션을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게 어떤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냐 하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뭔가 작은 필터를 저희가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그 매칭되는 정도를 뽑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 왼쪽 위 픽셀, 이거는 오른쪽 위 픽셀. 그러니까 이 픽셀이 딱 이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의미가 딱 있습니다. 사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래야만 이 위치가 정의가 돼야만 이런 사선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사선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떤 그 각각의 키워드들이 이렇게 워드 임베딩이라는 형태로 어떤 특정 디멘전에 살고 있는 스페이스에 이제 5디멘셔널 벡터로 나타내질 때는요. 이거는 사실 이 디멘전들은 사실 이렇게 바꾸나.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 디멘전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나. 그거는 사실 이 워드들의 벡터에서 보면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희가 어떤 특정 사람을 어제 말씀드린 무슨 혈액형, 몸무게, 키, 이런 걸로 나타낸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는 이 키라고 하는 어떤 그 피처들과 몸무게라고 하는 피처들을 물론 의미까지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도 얘를 막 뒤섞어도 그냥 그 의미들만 같이 따라오면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인풋 피처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냥 동일한 정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지에서는 이게 딱 이렇게 이미지에서 만약에 이 줄과 이 줄을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하시면요. 이거는 원래 이 줄에서 있었던 이 픽셀의 이 줄은 이 윗줄, 그 아랫줄이랑 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벌써 이미지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디멘전들이나 이런 피처들의 어떤 순서들이 그 나름의 어떤 딱 정해진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컨볼루션이 뭔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인접한 어떤 그 디멘전들 간의 관계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그 패턴 디텍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순서 정보가 없는 쪽으로는요. 저희가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컨볼루션, 인접하다라는 정보가 인접한 곳에서의 패턴을 뽑아내는 게 무의미해지니까. 그래서 텍스트는 비록 이렇게 얼핏 보기엔 2D 이미지처럼 뭔가 이런 2차원 행렬로 이제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로에서 이 수평 벡터, 그러니까 수직으로의 순서들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훼손이 될 거냐 아니면 뭐 상관없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뭐 혈액형과 몸무게를 그냥 순서를 바꿔도 뭐 인접한 것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바뀌어도 되는데 여기는 뭐 like 줄과 very라는 줄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문장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I vary this movie, 뭐 like watch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ike라는 게 I 다음에 나왔고 this 전에 나왔다라는 이 순서 정보가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거꾸로 컨볼루션이라는 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축으로는 이 세로 축으로는요. I like가 나왔구나, like this가 나왔구나, 아니면 this movie가 나왔구나. 이 두 개의 연속된 단어, 혹은 뭐 필터 사이즈가 좀 더 크게 잡아서 단어 3개의 어떤 연속된 패턴을 보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컨볼루션이 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 축으로는 컨볼루션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 축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볼루션을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필터 사이즈는 2가 되고요. 세로 축으로 봤을 때 2가 필터 사이즈가 되고요. 뎁스 축으로는 이 축으로는 저희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RGB 그거랑. 그러니까 RGB에서도 저희가 그 필터를 그 RGB 쪽 뎁스 축으로는 꽉 채우는 이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의 액티베이션 혹은 애초에 인풋 이미지인 RGB 이 3장의 사진을 사실 뭐 이렇게 바꿔서 뭐 RGB가 아니라 뭐 BRG 이런 순서로 바꾸어도요. 그 의미만 따라오면 꼭 뭐 R이 G 옆에 있어야 되고 뭐 B가 G 뭐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그런 연속된 뭐 RG 간의 뭔가 연속된 패턴, GB 간의 연속된 패턴을 이렇게 이 뎁스축으로 돌아다니도록 필터를 구성하면 이거부터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꽉 채우는 의미가 그런 뎁스축으로는 그런 순서 유의미한 어떤 순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의 뭔가 의미가 없는 뎁스축 같은 게 여기서는 이쪽 가로축이 되기 때문에 가로축을 꽉 채운 형태 이게 필터의 한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2D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이 세로로만.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까는 그 픽셀 밸류로 이게 그 매치 어떤 그 모양을 따져서 그 패턴, 그 모양을 디텍트라는 역할을 하는 게 컨볼루션 하나하나의 컨볼루션 필터였다면 여기는 단어 2개의 뭔가 시퀀스를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벡터가 1, 2, 3, 4, 5라고 벡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like라는 벡터는 뭐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이런 벡터로 구성이 된다면요. 이 필터가 1, 2, 3, 4, 5고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학습이 됐다. 그럼 얘는 I like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 시퀀스를 디텍트를 하도록 하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I like를 찾는 그거 디텍트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또 이제 그 어떤 용어로는 이걸 바이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개의 이제 단어들이 연속되어서 나타난 그 어떤 특정 시퀀스 I like. 그다음에 여기서는 바이그램은 또
like this movie, movie very, very much, 그다음에 much 느낌표까지의 그런 다양한 바이그램 혹은 두 개의 페어의 그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사실 그냥 굳이 이렇게 뭔가 벡터 임베딩 워드를 이렇게 5디멘셔널 벡터로 이렇게 굳이 나타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서치를 그냥 I like가 들어간 거 그냥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U라고 하는 단어가 비록 여기 안 나왔지만요, U라고 하는 벡터는 사실 뭐 I, U 뭐 이런 것들이 뭐 I 도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U라는 단어는 아마도 1, 2, 3, 4, 5랑 비슷하게 U에 할당된 이 5디멘셔널 벡터는 한 1, 2, 뭐 3, 5쯤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벡터의 representation. 그러면 요 U가 이렇게 U like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러면 여기는 또 이 인풋 시퀀스에서 U like가 들어왔다. 1, 2, 3, 4,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이 패턴을 들이대면 100% 매칭은 안 되지만 꽤 매칭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런 것처럼 보시면 약간의 좀 유들이 있는 매칭을 얘가 해주는 겁니다. 이 워드들을 벡터로 나타내요. 근데 거꾸로 I like만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I like만 찾겠다. 그럼 You like 패턴은 I like랑 매칭이 전혀 안 될 테니까 걔는 그냥 무조건 또 매칭 정도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럴넷이 뭐 크게 보시면 이게 또 뉴럴넷이 이제 뭐라고 또 불리냐면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또 불립니다.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제 뭐냐면 이런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의 어떤 하나의 단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미지에서 좀 저희가 유의미하게 생각할 법한 뭐 사람의 코, 입, 눈 이런 좀 유의미하게 생각할 법한 그런 어떤 개체들이 어떤 벡터 표현을 가지고 그게 representation, 이게 벡터 representation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 representation을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뉴럴넷의 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하면 네, 여기서는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 뭐 네, 참고로 이게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사이즈가 2짜리를 쓰면 액티베이션 맵은 이제 제로 패딩을 안 쓴다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하나 적은 6의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쪽에서는 이제 무슨 어떤 컨볼루션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는 저희가 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필터 사이즈를 그냥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5x5짜리 필터 10개를 쓰겠다. 그러면 그 레이어에서는 5x5라는 패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패턴을 보긴 하지만 그 패턴의 사이즈나 필터의 사이즈는 5x5로 저희가 다 동일한 걸 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꼭 동일해야 될까요? 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5x5로 쓰고 또 7x7은 어떨까? 심지어 1x1 필터는 또 없을까요? 뭐 이런 다양한 필터들을 한 레이어에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사실 안 될 게 있을까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로 패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필터 사이즈가 달라지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제로 패딩을 하면 어떨까요? 제로 패딩을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 제로 패딩을 사실 쓰면 한 레이어에서 꼭 굳이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가 고정 다 동일한 걸로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는데 그냥 뭐 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또 약간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건 다 동일하게 그냥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 쪽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요 한국 분이 이제 뭐 이제 한 이제 연구 이제 결과인데 여기서는 좀 다양한 길이의 필터 사이즈를 좀 썼습니다. 다양한 길이의 필터 사이즈를 썼고 근데 여기서는 좀 희한하게 그렇고 제로 패딩을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필터 사이즈 2짜리는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길이가 6짜리가 나올 거고요. 다음엔 이런 필터 사이즈가 길이가 3짜리의 필터. 뎁스는 무조건 5입니다. 꽉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는 필터 사이즈가 이제 5개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 하면요. 각 필터마다 얘는 6개, 얘는 5개.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으면 이거를
다 포개야 되는데 이게 포개지지가 않잖아요.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맥스 풀링을 그냥 그 액티베이션 맵 서로 다른 액티베이션 맵의 길이만큼 그냥 그 맥스 풀링을 그냥 해버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이제 뭐 28x 28짜리 이미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2x2로 이제 맥스 풀링을 하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14x 14로 반으로 줄죠. 근데 저희 액티베이션 맵이 있고 저희의 맥스 풀링의 윈도우 사이즈를 항상 그 액티베이션 맵과 동일한 어떤 윈도우 사이즈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윈도우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똑같이 그 전체에서 맥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양이 코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고양이 코를 디텍트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그냥 하나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 정보는 싹 다 날려버리고 값 하나만 아주 좀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이게 6개에서 그냥 맥스 풀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렇게 포개기 전에 그냥 맥스 풀링으로 그냥 하나짜리의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맵이 어떻게 보면 1x1짜리가 되는 거고요. 1x1짜리를 이제는 그 필터에서 생성된 액티베이션을 뒤쪽으로 붙일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뭐 1x1짜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맥스 풀링을 할 때 윈도우 사이즈가 6이고 얘는 맥스 풀링을 할 때 윈도우 사이즈가 5고 그냥 전체는 그냥 그 사이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게 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1x1짜리 액티베이션이 뒤쪽으로 필터 개수만큼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쪽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으로 써서 이제 텍스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감정 분석에서 이게 뭐 긍정이냐 부정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냐를 디텍트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장이 어떤 카테고리에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에 관련된 거냐 아니면 뭐 예술에 관련된 거냐 스포츠에 관련된 거냐 이런 것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이게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 뭐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윈도우 사이즈 3을 보겠다는 거는 이제 단어 시퀀스, 단어 3개짜리의 시퀀스를 저희가 이제 그런 패턴을 찾아보겠다는 뜻이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단어 2개짜리, 3개짜리, 그리고 또 뭐 한 4개짜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윈도우 사이즈를 달리해가면서 컨볼루션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쪽에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도 컨볼루션이 이렇게 유용하게 뭔가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엔 뭐 네, 소프트맥스나 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을 붙여서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게 되고요. 다음엔 이제 좀 저희가 어드밴스드 CNN 아키텍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CNN의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CNN을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해보면서 그래도 좀 잘 동작하는, 그러니까 좀 여러 이미지 처리 아니면 저기 영상 인식 쪽에서 두루두루 좀 뭔가 잘 동작하도록 하는 어떤 모델 아키텍처랑요. 그리고 그 모델 아키텍처, 즉 아키텍처라는 말은 레이어는 몇 개고 각 레이어에서의 필터 개수 몇 개고 뭐 이런 것도 다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렇게 픽스를 해놨고 거기다가 뭔가 다 자기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알렉스넷은 알렉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알렉스넷이고 이게 구글넷이 아니라요. 이게 구르넷입니다. 그래서 그 얀루쿤이라는 또 그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관여를 해갖고 만든 그 네트워크 이제 구르넷이고요. 그게 이름 붙인 거 2개밖에 없는데 뭐 ZF넷도 있습니다. ZF넷도 있어서 이것도 아까 그 비디오 잠깐 보여드린 그 사람이랑 뭐 다른 분들이 좀 한 쪽에서 이제 자일러 앤 포거스 뭐 두 사람 이름에 이니셜을 따가 그렇게 붙이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CNN 쪽에서는 또 이미지 영상 인식에서 이런 CNN을 쓰시려면요. 사실 그런 모델 아키텍처들을 다른 사람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좋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를 그냥 그대로 쓰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편하잖아요. 그렇게 편한데
사실 그 아키텍처만 갖고 오면 사실 걔네들이 어떤 값들로 실제로 필터들이 학습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마 이제 내일 그 석 교수님도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CNN 모델을 좀 이미 학습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모델이다 해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과연 이게 사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게 이게 말이 이게 사실 과연 될 거냐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뭔가 학습 이미지와 우리만의 뭔가 태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의 데이터와 우리만의 이제 그게 태스크가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 데이터로 뭔가 이미 다 학습을 시켜놓은. 그래서 모델 구조도 고정돼 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모델 내에서 이제 학습을 해놓은 그 컨볼루션 필터들의 다 가중치들이 혹은 뭐 풀리 커넥티드들의 가중치들이 싹 다 뭔가 학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갖다 쓰면 이게 뭔가 좀 안 맞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안 맞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그런 모델을 이제 보통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하면요, 그냥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좀 존재할 법한 이미지들을 물론 다 모은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빠짐없이 그래도 빠짐없이 하여튼 모았습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법한 강아지, 커피팟, 아니면 숟갈, 젓갈, 책상, 의자,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딱 볼 법한 것들을 그냥 싹 다 모아갖고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분류를 해놓도록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 그게 이제 뭔가 이미지넷 데이터인 셈인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을,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놨더니, 이거 가지고 뭔가 저희가 뭔가 얼굴 디텍션을 만들기 위해서 얼굴에 특화된 거를 뭔가 하려고 했더니, 뭔가 저쪽에서 이미 얼굴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학습을 좀 해놓은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얼굴을 디텍트하는데 필요한 그런 피처 추출하는 그 앞단의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좀 범용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다 가지고 오면, 이거는 가장 뒷단에서 하는 거는 뭘까요? 얘가 정해놓은 태스크, 즉 이게 사람이냐 고양이냐 이게 강아지냐, 이거를 디텍트를 하도록 만든 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 사람이 철수인지 영인지를 디텍트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뒷단은 벌써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저기 목적하는 그 구분했을 때 그 기준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저희가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이 정보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싹둑 버립니다. 이거 앞단을 그냥 피처 추출기로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총 한 20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뒤쪽 3개쯤은 풀리 커넥티드가 돼 있고, 앞에 한 17개쯤이 컨브렐루 풀링 이런 게 한 17개쯤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여기서 싹둑 잘라갖고 한 10개 정도의 레이어까지만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저희의 피처 추출기로 쓴 다음에, 이 뒤쪽에 저희의 실제 네트워크를 철수냐 영이냐를 구분하는 네트워크를 붙여서 여기 부분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오고 뒤쪽만 이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파인 튜닝. 그러니까 뒤쪽만 살짝 붙여서 그 뒤쪽만 살짝 바꾸겠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 하여튼 이런 이제 사람 이름부터는 좀 유명하다 싶은 CNN 모델들의 어떤 조금은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뭔가 그런 뭔가 이미지 가지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좀 안 해도 됩니다. 모델도 다 이거 레이어를 몇 개를 써야 될지, 필터는 뭘로 해야 될지, 이거 데이터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데 나는 한 1000장밖에 없는데 사진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난감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거의 가지고 와서 앞단을 그대로 쓰면 어느 정도 성능이 그래도 좀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그래서 각 모델들이 이렇게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모델들 저장된 모델의 크기만 벌써 작게는 몇십 메가에서 많게는 기가 단위까지로 이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기껏 해봐야 진짜 파라미터들 그냥
모아놓은 거일 텐데 그 파라미터 개수와 그 그 개수가 막뭐 100만 개 단위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모델 파라미터들과 그 구조 정보만 저장하는 데만도 몇백 메가에서 이제 기가 단위까지 뭐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딥한 네트워크이자 한 레이어에서도 정말 많은 필터들을 뭔가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만 게 이제 하나가 좀 더 있는데 이 그림을 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컨볼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대충 이제 저희가 감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럼 얘는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제가 잠깐 뭔가 좀 선형 변환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얘는 좀 되게 좀 특수한 형태의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모듈인 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얼추 알고 있는 백프랍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뭔가 학습이나 이런 백프랍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질까를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컨볼루션 신기하네, 재밌네 이런데 과연 이걸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 학습을 위한 어떤 별도의 독립된 어떤 뭔가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어디서 공부해야 되지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그 풀리 커넥티드 모델의 선형 변환의 그냥 한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요 하나짜리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필터 하나짜리로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그냥 풀리 커넥티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에 해당하는 노드는요. 32바이 32바이 3. 즉 이게 2의 5승이니까 2의 10승이고 10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그러면 3072개의 픽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이거 쭉 3072개의 픽셀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인풋 노드의 개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웃풋 노드는 몇 개가 될 것인가를 보시면 28바이 28바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총 이건 제가 암산으로 안 되는데 대충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500개의 노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총 3072개의 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개수로만 그냥 순수히 놓고 보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다 싹 다 풀리 커넥티드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개수는 뭐 3072 곱하기 500개 플러스 몇 개가 되죠? 바이어스가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3072 곱하기 500개는 여기에 있는 말 그대로 풀리 커넥티드의 엣지들의 총 개수가 되는데 바이어스가 여기서 조금씩 근데 바이어스는 몇 개가 되죠? 여기서 하나? 1? 바이어스 파라미터가 하나일까요? 자, 바이어스는요. 요거 아웃풋 노드 하나당 이 3072개의 선형 모델로 이렇게 이 아웃풋을 다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난리니어가 붙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냥 다 난리니어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선형 모델로 하면 인풋이 이제 3072개의 인풋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 가중치들이 붙으니까 3072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y는 ax 플러스 b처럼 이 아웃풋 하나하나가 선형 모델이 돼 거기에 바이어스가 하나씩 붙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 노드 하나당 바이어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072 플러스 곱하기 500 플러스 이제 500입니다. 혹은 3072 곱하기 500 플러스 2 3072 플러스 1 곱하기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게 인풋이 3072. 그래서 이게 인풋 픽셀 밸류 나름대로 이 값들이 뭐 이런저런 값들이 들어오는데 하나 그냥 슬쩍 낀 겁니다. 하나 슬쩍 인풋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얘는 무조건 1인 걸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에 따라서 그 바이어스들이 결정이 되도록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어쨌건 이 풀리 커넥티드로 바라보면 뭐 이런 엄청난 개수의 파라미터가 있는 어떤 형태의 풀리 커넥티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컨볼루션을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붙으면요. 그냥 이거를 좀 뭐 간단하게 좀 해서 저희가 뭐 한 10by 10에서 이제 한 3by 3의 컨볼루션을 쓰면 이게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몇이 될까요? 8by 8이 되죠. 그러면 여기 총 100개가 있고 여기 총 6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3by 3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저희가 총 100개로 나열을 할 때는 어떻게 나열을 하냐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싹둑 그냥 세로로 자르겠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여긴 요 밑으로 또 요거는 요 밑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총 100개의 픽셀들을 쪼로록 이렇게 한 레이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볼루션에서 요 3by 3이라고 하는 요 윈도우를 바라보고 컨볼루션을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서로 곱하고 더하고 이게 결국은 선형 변환이랑 똑같은 게 되고요. 근데 그게 엣지들의 연결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즉 요 가장 맨 왼쪽 위에 있는 요 픽셀에 해당하는 요 놈의 액티베이션은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3개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노드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까지 가고 11번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11번째 픽셀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렇게 3개랑 저 밑에 있는 11, 12, 13 또 21, 22, 23의 이 총 9개의 연결에다가 여기 바이어스 하나 있죠. 총 요 연결 하나. 총 그래서 9개의 엣지들과 그 다음엔 또 하나의 바이어스 요 엣지 총 이 10개의 엣지를 가지는 풀리 커넥티드에 의해서 나온 요 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 액티베이션을 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 액티베이션은 저희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놈입니다. 요 놈. 그러면 요 놈은 요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걸쳐지게 되죠.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씩 이렇게 밀린 거죠. 그러니까 선이 연결이 총 이게 100개와 다 연결된 게 말 그대로 풀리 커넥티드였다면 여기서는 이 총 9개 플러스 1개의 이 바이어스 10개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10개만 저희가 연결을 시켜놓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파셜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풀리 커넥티드에서 저희가 엣지들을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없애버린 그런 형태의 어떤 한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와의 차이는 그러면 그 해당 부분, 연결이 안 된 부분은 그냥 0으로 처리를 해버린 그런 풀리 커넥티드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자, 여기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총 100 플러스 1 곱하기 64개가 파라미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얘를 생성을 할 때는 이 각각의 가중치들이 얘 나름의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번째 아웃풋 노드를 만들 때는 또 얘는 얘대로의 가중치를 따로따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 엣지 11, 12, 1, 2, 3, 11, 12, 13, 22, 20, 21, 22, 23 요 엣지들 세트가 요 밑에 노드를 쓸 때는 이게 1, 2, 3이 아니라 2, 3, 4가 되죠. 2, 3, 4, 12, 13, 14, 22, 23, 24 요 엣지들과의 연결인데 여기서 쓰이는 가중치가 이 위쪽의 아웃풋 노드 얘를 만들 때 쓰던 가중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컨볼루션 필터가 동일한 필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패턴을 찾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풋의 픽셀들은 여기에 있는 노드 값들이고 여기에 가중치들이 저희가 이제 이 컨볼루션 필터의 이제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해지는 그 필터의 코에피션트이되 이게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들의 이 가중치로 볼 수 있고 이게 각각 아웃풋들마다 따로따로 그 나름의 이제 선형 변환의 모델을 그 가중치들 세트를 따로따로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해 여기는 부분만의 연결을 갖고 있대 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가중치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다 동일한 그 두 가지 특성. 그래서 엣지를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중치들이 다 뭔가 동일하게 쓰여져.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용어로 쓰면 이게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웨이 쉐어링 또는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파셜리 커넥티드 되어 있고 웨이 쉐어링 된 형태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 결국은 그게 곧 컨볼루션 레이어와 정확하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된 건 안 된 대로 그냥 학습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 혹은 웨이 쉐어링인 경우에 학습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학습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됐던 엣지들은 학습을 할 때는 여기서의 뭔가 에러가 생성이 되면 그게 백프랍이 된다는 거는 거기서 이 엣지들, 얘 이제 그 연결된 엣지들로 백프랍이 돼서 걔네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쉐어링, 엣지, 웨이트 쉐어링 된다는 얘기는 얘에서 발생된 에러가 있어서 그게 백프랍 되면서 얘네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했고 얘에서는 얘 나름의 에러가 있어서 걔에 연결된 파라미터들을 또 업데이트를 따로 해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업데이트가 쉐어드된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위쪽 노드에서의 에러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됐고 똑같은 애가 이 아래쪽 때문에 한번 다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그레이디언트가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파라미터라는 이 특성 때문에 저기에서의 그레이디언트들, 백프랍된 그레이디언트가 종합적으로 합산이 돼서 얘네들을 업데이트하는 좀 감이 잡히실지 웨이트가 어떻게 쉐어링 되죠? 어차피 아웃풋의 두 번째 네. 그 선을 그는다면 네. 별도의 선들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뭐 에러가 뭐 플러스 2만큼 발생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발생돼서 뭐 이거에서는 또 뭔가 저기 그레이디언트 편미분 값이 얘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 값이 한 플러스 1만큼으로 편미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스텝 사이즈가 0.1이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얼마 있었으면 0.1 곱하기 플러스 1을 더해줘서 뭔가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웨이트가 쉐어링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쉐어링돼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는 쉐어가 안 되는데 저희 컨볼루션을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로 나타내면 얘네들이 쉐어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파라미터와 또 얘 파라미터 B라고 쓰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여서 얘는 얘대로의 그레이디언트가 이만큼이었으면 이거는 얘 A한테 업데이트를 하는 데 쓰이고 여기서 발생된 그레이디언트는 이 B를 업데이트하는데 이렇게 따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얘와 얘는 동일한 숫자여야 된다라는 저희가 좀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컨볼루션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A가 돼서 여기선 플러스 1만큼 해갖고 스텝 사이즈 곱하기 0.1인데 이쪽에서 에러가 발생이 된 거는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쯤의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1이라는 그레이디언트와 마이너스 3이라는 그레이디언트를 종합적으로 해갖고 여기다 0.1을 그래서 이거를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쓰는 것과 정확하게 동치인 어떤 상황이 됩니다. 선은 안만 그어도 선이 별개 이상이 돼. 아, 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별개입니다만은 저희의 모델 구조상으로는 저 두 개의 웨이트는 다를 수가 없는 형태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약간 굳이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를 제가 굳이 나타내다 보니 이게 선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조금은 그런 시각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긴 합니다만요. 컨볼루션대로의 뭔가 이제 이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백프랍이 되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은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로 바라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레이디언트를 종합한 형태로 하나의 공유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다 뭐 이런 말씀. 그래서 뭐 제가 요 약간의 비밀을 좀 깨닫고 그렇구나 얘도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좀 편히 좀 잠을 잘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1시에 이제 다시 뵙고 그때 아마 저희가 조금 저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약간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